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 하는 쌀쌤이에요. 자, 화면이 좀 바뀌었죠.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최초로 수업을 할 때 여기서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my room, 제 방입니다. 아니 왜 학교에서 찍지 않고 저기 집에서 찍냐고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도 몇몇 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저도 목이 좀 다쳐서, 원래는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끝나고 좀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어제 발표 났죠. 오늘부로 어,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자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치료를 잘 받으면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수업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는요, 조선의 통치 체제입니다. 조선의 통치 체제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치 체제 2고요. 오늘은 조선의 통치 체제 2탄 군사 조직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조직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국민이라면 혹은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가기 싫겠지만, 남학생들 가기 싫겠지만, 국가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럽지 않네요. 네. 그럼 조선에는 어땠을까를 봤을 때, 조선의 군사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뭐 다 알겠지만 16세 남자에서 60세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역의 의무를 졌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제 군역의 의무를 졌는데, 보통 이제 양인이라고 하면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존재는 모두 양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노비는 군대를 안 가나요? 하면은 네, 노비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군사 조직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조직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5위 영진군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20 영진군 체제에서 이 영진군 체제를 우리는 진관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위는 딱 잘라서 이 5위는 이제 중앙군이고요. 이 영진 체제, 이 진관 체제는 이제 지방군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어 라인을 중앙, 왕이 살고 있는 중앙과 외적이 침입을 하는 그런 이제 지방을 막는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하였다 이제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군인 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나라를 막느냐라는 건데, 양인 개병이라고 합니다. 양인 개병. 그러니까 양인은 누구나 군인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때요? 남자라면 누구나 네, 군사의 의무를 지니는 것처럼 의무병이에요. 태어나면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 병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조선은 양반이 있죠. 제일 높은 사람.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 장사를 하는 이제 상인이 있고요. 물건을 만드는 이제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 이거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던 관리가 있고요. 이제 관리가 아직 아닌 애들이 있어요. 아직 아닌 애들. 자, 얘네 관리는요, 관리는, 뭐야, 이거. 관리는요, 군대를 안 갑니다. 안 가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과거급제하면, 관리하면은, 이제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역에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제 요게 이제 관리입니다. 그러면 니들도 이제 관리하면 되죠. 근데 관리가 아닌 애들은 이제 군사의 의무를 지냅니다. 하지만은 일반 평민들과 같이 군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제 특수군이라고 해서 좋은 데로 빠집니다. 특수군이라고 해서 좋은 데로 빠지고, 자, 이제 농사,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정군과 보인으로 나오는데, 교과서에도 나와있죠. 정군과 보인, 153페이지입니다. 정군과 보인으로 나와 있는데, 자, 정군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군인을 말하는 거죠. 직접 군인입니다. 직접 군인. 예, 진짜 리얼 군인, 소울저입니다. 군인이고요. 보인인데, 이 보인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 처자식이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다 뭐 아프시고 그래. 애는 어리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집안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군대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가 뭐 혹시 아파, 뭐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 중간에 뭐 군대를 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정군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인이 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 정군의 경제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군도 군인이 아니면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게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군대를 감으로써 손해를 보잖아. 그 손해를 이제 보인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물론 지금 매우 작지만 점점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국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제 군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공인은 그럼 뭘 하냐? 얘네들은요, 이제 군대에 필요한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화살이라든가, 뭐 갑옷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품을 만듭니다. 물품을 만들어줍니다. 생산을 하고요. 상인은 세금을 돈으로 떼옵니다. 세금으로 떼옵니다.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막상 이제 군인으로서 해당되는 사람은 얘밖에 없죠. 정군. 조선에 많은 신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군만 군대를 가고 나머지는 군사와 관계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아니 그럼 조선에 병사가 많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왜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90% 이상이 농사를 짓는 농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필기에는 이렇게 뭐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정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무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지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앙군. 자, 중앙군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5위라고 했지요.
자, 5위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각 위는 5개의 부를 거느리고 각 부에 4통이 속하여 중앙부는 5위 25부 100통 체제를 정비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심플하게 왜 5개냐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앙부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겠죠. 그죠? 위에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겠죠. 그죠? 그럼 4개잖아.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지방군인데 지방군이 이제 공부를 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지방군은 아까 제가 영진군이라고 그랬죠. 자, 영진군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진관체제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진관체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모든 병사들이 이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빨간색으로 중요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뭐 진이라고 합시다. 진. 그 다음에 하얀색은 이제 0이라고 합시다. 0. 요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섬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중요한 이제 방어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설치의 이름을 이제 0 혹은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정군이랑 이런 데를 막는 애들이 정군이랑 이제 뭐 갑사 이런 애들이 막는 겁니다. 쌤, 정군은 알겠는데 갑사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 갑사는 직업 군인이에요. 좀 더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자체의 지역을 누가 막냐면 이제 수령이 막습니다. 수령들이 막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역 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자체적인 방어 시설을 두는 거죠. 자치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병사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병사의 숫자가 적겠습니까? 그죠? 효율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병사의 숫자가 적어요.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죠. 외적의 침입으로 변방의 수비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세기 이후에 외구의 침입이 커지면 진관체제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진관체제는 병사가 100명이야. 그래서 짜잘짜잘한 도둑놈들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이 일본 이런 애들이 막 1000명이 쳐들어와. 1000명의 적들이 공격을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계격파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진관체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맨 마지막에 무슨 체제가 등장을 하냐면 이 진관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체제가, 선생님 카메라 좀 줄이고, 등장하는 체제가 교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 이거 왜 이러냐, 재승방약 체제입니다. 재승방약 체제라고 합니다. 재승방약 체제는 이제 지역방어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든 병사를 모으는 겁니다. 모든 병사를 모아서 대군을 만들죠. 그리고 지휘관을 파견합니다. 파견을 해서 한타를 하는 거죠. 큰 싸움을 하게 돼서 그 병사의 숫자가 열세에서 패배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일본과의 한타를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배웠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사 조직을 배웠죠. 군사 조직을 배웠는데, 자, 군사 조직을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제 정군이 있다. 정군이 있다. 정군은 직접 군인이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90% 이거 대부분의 이제 의무병이다. 남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어쩌다 보니 군대를 가면은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야, 정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인과 상인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은 5위. 왜 5위냐? 이제 왕도 지키고 하나, 동, 남북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지킨다라고 해서 5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영진군이라고도 하고, 이게 나중에 진관체제라고도 바뀌는데, 영진군이 뭐냐면 이렇게 이 지역의 중요한 지역에다가 영과 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정군과 갑사를 이제 보내서 막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다. 단점이 있다. 단점이 뭐야? 병사의 숫자가 스스로 막는 거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 그래서 대군이 쳐들어오는 16세기가 되면은 적절한 방어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바꾸냐면 이제 재승방약이라는 방어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지휘관은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타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요런 이제 한타를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관체제는 소수의 병사를 막는데 유리했다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병사를 효율적으로 막는데 유리했다면, 재승방약은 큰 적이 나타났을 때 대군을 막는데 유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53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62페이지 이제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트는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 파트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하시고 잘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3주간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